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VO를 만들었어요. VO를 만들었어. DB랑 가까운 놈을 먼저 만들었던 거죠. DB랑 가까운 놈을 먼저 만들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만들 때는 기본 생성자, 포함해서 생성자를 만들고 게터 세트 만든 다음에 toString은 한글로 바꿔줘야 디버깅 할 때 편하다. 한글로 바꿔줘야 디버깅 할 때 한눈에 딱 파악을 해서 뭐가 비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DB에 가까운 게 이제 요 커스터머 스토어죠. 스토어.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다가 추상 메소드, 멈춰있는 메소드를 만들고 있었어요. 멈춰있는 메소드는 구현이 되었을 때, 상속이 되었을 때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DML 관련한 메소드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찾는 거, 커스터머 셀렉트, 우리 전체적으로 먼저 하죠. 우리 항상 리스트, 아이고, 리스트 util에 있는 거. 자, 이거 첫 번째 있는 거 하지 마시고 java.util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VO 붙이니까 되게 불편한데 그냥 우선 써볼게요. select all 한 다음에 customers 이렇게 적어주죠. 근데 쿼리문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 전달값이 필요 없어요. 전달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4개 변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갖고 오려고 할 때는 커스터머 VO 한 개 갖고 올 때는 쿼리문 생각해 보면은 넘겨줘야 되는 값이 하나 있기 때문에 string customer id 이렇게 해갖고 4개 변수를 써줍니다. 원래는 이제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얘를 뭐 레지스터로 적을 수도 있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업데이트면 모디파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딜리트면 리무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똑같은 모델이니까 똑같이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find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비스에 있는 메소드는 조금씩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쓰는 방식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그 방식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요거를 그 인풋 그 상속을 해줘야 되죠.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상속을 해주고 인크리먼트 커스터머 스토어. 그래서 우리 스프링 MVC로 넘어가면 이 방식대로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이 방식 그대로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그 파이널도 하고 세미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인플리먼트 커스텀 서비스.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강제 이제 오버라이딩 돼 있는 거 해주시면 돼요. 커스터머 서비스. 서비스는 메소드명을 조금씩 다르게 했었다. 그렇죠? 조금씩 다르게 했었다. 그래서 이제 상속받은 걸 한번 보시면은 스토로직은 요렇게 생기고 서비스는 이렇게 생겼죠. 서비스 인프 어디 갔지?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이 코드가 다 만들어져서 실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 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행을 할 텐데 여기서는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C 서비스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new customer 서비스 인풀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인풀에서는 또 어떻게 됐었냐면은 서비스 인풀에서는 이제 커스터머 스토어를 이제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 그 다음에 C 스토어 한 다음에 new customer 스토어 로직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썼을 거예요. 여기서 썼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 결합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여기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되죠.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바꾼다.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인터페이스를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로직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 결합도 서비스와 스토어의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얘를 스토어 인터페이스로 바꿔줬었어. 바꿔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new customer service input이라고 하는 것을 빈으로 등록을 해갖고 여기다 의존성 주입을 해서 빈 팩토리라고 하는 곳에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만들었었던 스프링 context.xml로 오셔서 여기 빈 등록을 하죠. 얘를 빈을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빈 등록을 할 때는 빈 태그를 쓰는데 사용되는 속성이 id라고 하는 놈과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사용돼요. 보라색 글씨가 사용된다는 거죠. 보라색 글씨를 id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빈이라고 하는 태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빈 등록을 한 개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빈 태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id 속성을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내가 빈 등록을 할지를 경로로 써주는데 사용되는 속성이 클래스다. 그래서 이제 여기 com.ii.customer. 그쵸? customer. 해갖고 서비스 인풀 해갖고 커스터머 서비스 인풀 이렇게 적어줘. 그래서 내가 오타가 안 났으면은 요거 저장했을 때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죠. 여기 오타가 안 났으면은 요거 링크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오타가 났으면은 안 들어가질 거야. 오타가 났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디 값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는데 보통 뭐 그냥 그 이해하기 쉽게 커스터머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이밍을 해줍니다. 네이밍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빈 팩토리에서 꺼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빈 등록이 되었으니까 이게 스프링이 시작되면서 XML 파일 참조해갖고 빈 팩토리에다 빈 등록해놨을 테니까 ctex에서 get bin 해갖고 ctx get bin 해서 여기서 이제 빈 이름을 써주는 거지. 빈 이름은 커스터머 서비스 요걸 써주는 거야. 커스터머 서비스를 써주되 그런데 이제 얘는 오브젝트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클래스 커스터머 서비스로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인 커스터머 서비스 인풀로 다운 캐스팅을 해준다. 커스터머 서비스 인풀로 다운 캐스팅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한 줄로 해요. 안 보일까봐 저는 이제 한 칸 띄워서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들 한 줄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XML 파일을 읽어드려라. 그죠? 빈 팩토리가 이제 요걸 참조해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string resourc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해당 파일의 이름을 적어줬었어요. 이렇게 context.xml 이렇게 해서 이 리소스를 여기다 넘겨줬었죠. 이렇게 넘겼었다. 그쵸? 그래서 안 보일까봐 이렇게 할게요. 안 보일까봐.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빈 등록을 해서 여기다 썼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서비스 인프를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서비스 인프를 보니 여기에 여기 여전히 지금 강은결합의 어떤 그 스토어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비스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없애줘야 되죠. 얘도 이것도 못 쓰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빈 등록을 해갖고 스프링 컨테이너, 빈 팩토리에서 이제 꺼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이제 빼버리고 필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까 그 빼버렸던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을 해줘요. 즉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을 빈으로 등록을 한다. 그렇죠? 빈 태그 해갖고 아이디 속성, 빈 태그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속성. 그다음 내가 빈으로 등록할 클래스의 경로를 적을 속성 클래스, 그렇죠? 경로는 com.ii. 커스터머 해갖고 스토어.로직.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 적어주고, 여기 오타가 없으면 컨트롤 눌렀을 때 그 클래스로 들어가요. 이게 오타가 없으면 컨트롤 눌렀을 때 그 클래스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오타가 없구나 생각하시면은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 이렇게. 이게 오타가 나면은 이거 눌러도 이제 안 나와요. 이렇게 빨간 줄 떠요. 오타가 없으면은 컨트롤 누르고 이제 클릭하려고 하면은 거기로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도 이제 빈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했다. 개발자는 이제 클래스만 만들어 놓고 빈으로 등록한다라고 해놓고 U라고 하는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합도가 낮아진다.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스토어 로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갖고 이제 쓸 수는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스토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넣어줘야 되는 거지.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 C스토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거 스토어 로직이라는 객체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는 프로퍼티가 생긴다. 그렇죠? 프로퍼티. 이 C스토어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 프로퍼티가 생기는 거죠. 요 멤버 변수가 생기고, 그 멤버 변수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를. 그렇죠? 이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C스토어의 객체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세터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메소드가 없으면은 여기다가 어떤 주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가져다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DI 방식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세터 메소드를 이용한 주입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터 메소드를 이용한 서비스 인풀이라는 클래스가 이 빈 태그이거든요.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 빈 태그예요. 그럼 이 빈 태그는 뭘 갖고 있냐면 C스토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C스토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 코드를 적어줘야 돼요. 태그 값을 적어줘야지 여기 이제 스토어 로직 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C스토어에다가 객체를 넣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세터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세터 메소드. 커스터머 서비스 인풀은 빈 태그죠? 빈 태그예요. 근데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C스토어라고 하는 요런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해당 멤버 변수에다가 내가 값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은 그냥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등록을 한 건데, 여기 멤버 변수가 생기고 이 멤버 변수에다가 내가 객체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여기다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코드를 추가를 해갖고 객체를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세터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터 메소드.
그래서 세터 메소드를 여기다가 그 선언을 해주면, 즉 만들어주면요, 서비스 인플로 오셔서 우리 세터 메소드 만드는 거 있죠? 세터 메소드 퍼블릭 보이드 해갖고 퍼블릭 보이드 한 다음에 set cstore, 그렇죠? set 스토어 할게요. set store 한 다음에 커스터머 스토어 c 스토어 이렇게 해서 this.c store 한 다음에 c store. 자, 이렇게 이 메소드를 만들고 나니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 cstore라고 하는 곳에 이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cstore에다가 스토어 로직이라는 객체를 넘겨주면, 의존성을 주입해주면은 서비스 인프레에 있는 cstore에 의존성 주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여기에 스토어 로직이라는 객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객체는 이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 이 변수는 서비스 인프레에 있는 cstore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터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서비스 인프레에 있는 cstore에다가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스토어 로직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세터 메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을 적어주는데 어떻게 적어주냐면 스토어 로직을 세터 메소드를 썼네 라고 하면은 여기다 property라고 하는 태그를 써줘요. property라고 하는 태그를 써주고,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은 내가 만들었던 스토어의 이 setStore라고 하는 세터 메소드의 이름을 적어주는데, set을 뺀 나머지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set을 뺀 나머지 스토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set을 뺀 나머지 스토어라고 하는 이 메소드명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이제 그 대문자가 안 돼서 얘는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줘요. 소문자로 적어주고, 요거를 적는 건데 소문자로 적어요. 세터 메소드의 이름을 적는 건데 소문자로 적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값을 넣을 거면은 value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은 객체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써주냐면 ref를 써줘요. ref. 이 세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멤버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value를 쓰면은 실제 리터럴이 들어가는 거고, ref를 쓰면은 내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객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value를 쓰지 않아요. value를 쓰지 않고 ref를 쓸 겁니다. 여기에 이거는 지금 커스터머 스토어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는 리터럴은 못 들어가죠.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value도 쓸 수 있지만 이건 value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ref를 쓰고 ref를 쓴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미 빈으로 등록하고 있는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이죠.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이기 때문에 해당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의 ID 값을 ref 값에다 넣어주면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cstore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는 이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의존성 주입이 돼요. 커스터머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cstore에 의존성 주입이 된다고. 여기에 객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쓰므로써 이 cstore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의존성 주입이 된다. 즉 new 커스터머 스토어 로직 한 거랑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스프링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터 메소드를 이용하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있었던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것도 빈으로 등록이 됐고, 여기 있었던 스토어 로직이라고 하는 것도 빈으로 등록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cstore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스토어 로직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줬어야 돼서 세터 메소드를 선언하고,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라 라고 이거 프로퍼티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넣어주는 값은 내가 빈으로 등록한 커스터머 스토어니까 이 ID 값을 여기다 넣어줘서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의존성 주입이 되고, 의존성 주입이 된 서비스 인풀은 다시 여기에서 이제 꺼내서 써서 이 커스터머 서비스 C 서비스라고 하는 참조 변수의 객체를 이제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 좀 복잡해서, 그렇죠?